전원주택 로망? 병원 10분 거리, 이 조건이 생명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꼭 한 번은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한적한 데서 살고 싶어. 아침에 새소리 들으면서 눈 뜨고 마당에서 상추도 키우고 텃밭에 고추 심고 커피 한 잔 들고 햇살 받으며 책 읽는 살. 아파트 층간 소음도 없고 엘리베이터 기다릴 일도 없고 주차 스트레스도 없는 살. 말만 들어도 마음이 풀어지지요. 저도 그 마음 이해합니다. 도시에서 30년, 40년을 살다 보면 조용한 곳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의 삶은 단순히 조용한 곳에서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조건이 달라지고 생활 반경이 달라지고 위기 대응 능력이 달라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전원주택을 꿈꾸시나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볼 것은 풍경이 아니라 병원까지 거리입니다. 병원 10분 거리. 이 조건이 정말로 생명입니다. 왜 은퇴 이후에는 거리가 달라 보일까? 젊을 때는 응급실이 30분 거리에 있어도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운전도 자신 있고 몸도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혈압, 당뇨, 심장, 관절, 치아 정기적인 진료가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갑작스러운 통증이나 사고도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도심에서는 병원 가는 일이 번거로울 뿐이지 불안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원 지역에서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이라는 생각이 늘 마음 한편에 자리합니다. 특히 배우자 둘만 사는 경우 그 불안은 더 커집니다. 은퇴 후의 주거 선택은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 대응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10분 거리입니다. 사례 1. 풍경은 완벽했지만 응급실은 40분. 제 지인 중에 서울에서 은퇴 후 강원도 한 마을로 내려간 분이 있습니다. 집 앞에 계곡이 흐르고 마당에서 별이 쏟아질 듯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천국이야. 라고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아내분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119를 불렀지만 가장 가까운 응급실까지 40분. 그 40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 이후로는 밤이 되면 괜히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2년 만에 다시 시내로 나왔습니다. 자연은 좋았는데 마음이 편하질 않더라.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멋진 풍경이 아니라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밤이라는 걸 그분은 몸으로 느낀 겁니다. 사례 2. 병원 7분 거리, 삶의 질이 달라진 부부. 반대로 경기도 외곽의 소도시에 자리 잡은 또 다른 부부가 있습니다. 논밭이 보이는 단독주택이지만 차로 7분 거리에 종합병원이 있고 5분 거리에 내과와 정형외과가 있습니다. 남편은 고혈압 약을 정기적으로 타러 가고 아내는 무릎 치료를 받습니다. 병원이 가까우니까 치료를 미루지 않게 된다고 하더군요.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부담 없이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덕분에 큰 병으로 번진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시골에 사는 게 아니라 시골과 도시의 중간에 산다고 생각해. 자연의 여유와 의료 접근성을 동시에 잡은 겁니다. 은퇴 후 삶의 핵심은 극단이 아니라 균형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례 3. 교통과 의료를 같이 본 사람의 선택. 또 한 분은 아예 기준을 명확히 세웠습니다. 응급실 있는 병원 10분 이내. 대중교통 이용 가능. 마트와 약국 도보 15분 이내.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지역만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충남의 한 신도시 인근 전원형 주택단지였습니다. 집은 단독이지만 생활 인프라는 아파트 단지 못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은퇴 후에는 자존심보다 접근성이 중요해. 운전을 영원히 할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준비한 겁니다. 실제로 70대 후반이 되면 운전을 줄이거나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병원이 멀다면 삶의 반경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왜 10분이 기준일까? 10분은 심리적으로도 의료적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예후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진료도 10분 거리라야 귀찮아서 미루지 않게 됩니다. 2030분이 되면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은 더 부담이 됩니다. 밤에는 더 멀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리 체감은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원주택을 보러 갈 때는 낮에 햇살 좋은 날만 가지 마시고 비 오는 날 저녁 시간에도 가보세요. 그때 병원까지 직접 운전해 보세요. 그 시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은퇴 후 집은 풍경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젊을 때는 집이 감성의 공간입니다. 은퇴 후의 집은 생활을 지탱하는 시스템입니다. 병원 접근성, 약국, 마트, 은행, 대중교통, 제설과 도로 관리, 이웃과의 거리,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원 생활의 낭만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낭만이 유지되려면 기본 인프라가 받쳐줘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둘이 사는 경우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한 사람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합니다. 그때 가까운 병원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심리적 안전망이 됩니다. 그래도 전원주택을 꿈꾼다면 전원주택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준비해서 더 오래, 더 편안하게 누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종합병원 10분 이내, 응급실 운영 여부 확인, 겨울철 도로 상태 점검, 방문 진료 가능 여부 확인, 자녀와의 거리도 고려. 이 조건을 먼저 체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뷰와 마당 크기를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의 기준은 안심.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불안 속에서 하고 싶지는 않으시겠지요. 아침에 새소리 들으며 눈 뜨는 삶도 좋습니다. 하지만 밤에 아무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전원주택 로망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그 로망 위에 반드시 하나를 더 얹으세요. 병원 10분 거리. 이 조건이 갖춰질 때 비로소 전원 생활은 낭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은퇴의 선택이 됩니다. 앞에서 병원 10분 거리가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병원이 중요할까? 나는 아직 건강한데 너무 걱정이 앞서는 건 아닐까? 이 부분을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 은퇴 이후 질병은 사건이 아니라 확률의 문제입니다. 젊을 때 질병은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통계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다수는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은 이제 특별한 병이 아니라 관리 대상입니다. 문제는 이런 만성질환이 응급 상황의 위험 요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혈압 뇌졸중 위험 증가, 당뇨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고지혈증 심근경색 위험 증가. 이 질환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2. 골든타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치료 시작 시점이 예후를 좌우합니다. 의학적으로 뇌졸중은 증상 발생 후 수시간 이내에 치료가 시작되어야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근경색 역시 혈관을 빠르게 재개통하는 것이 생존율과 직결됩니다. 이때 30분 더 걸린다는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뇌세포와 심장 근육은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 빠르게 손상됩니다. 손상된 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급의학에서는 초기 대응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원 생활을 선택할 때 병원까지 3040분 걸린다면 실제 위급 상황에서는 119대기 시간, 이송 시간, 응급실 대기까지 포함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분 거리라면 대응 여유가 생깁니다. 이건 불안을 조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확률과 생리학의 문제입니다. 3. 접근성은 치료율을 바꿉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방과 조기 진단입니다. 병원이 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번 달은 그냥 약 건너뛰자. 허리가 좀 아픈데 다음에 가자. 검진은 내년에 하지 뭐. 이렇게 미루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만성질환은 미rum이 누적되면서 악화됩니다.
반대로 병원이 가까우면 진료 수능도가 올라갑니다. 실제로 의료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정기검진 참여율과 만성질환 관리율이 높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은 더 이상 무리해서 버티는 삶이 아닙니다. 관리하는 삶입니다. 관리의 핵심은 접근성입니다. 4. 낙상 사고 생각보다 흔합니다. 전원주택은 계단, 마당, 눈길, 경사로 등 위험 요소가 아파트보다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과 근력이 감소합니다. 작은 미끄러짐이 고관절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령층에서 고관절 골절은 단순한 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술, 장기 입원, 근력 감소, 활동 제한으로 이어지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이때 가까운 정형외과와 응급실은 회복 속도를 좌우합니다. 이송이 늦어지면 합병증 위험도 증가합니다. 나는 조심하면 되지.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화는 조심만으로 막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근육량은 60대 이후 매년 자연 감소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 변화입니다. 5. 심리적 안정감이 면역력에 영향을 줍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적 안정은 실제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불안이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이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 기능과 심혈관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즉,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만성적 불안은 몸에도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병원이 가까이 있다는 인식은 안전망이 됩니다. 이 안전망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정신적 안정입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은 화려함이 아니라 안정감에서 나옵니다. 6. 평균 수명의 연장은 의료 의존 기간의 연장입니다. 평균 수명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건강 수명입니다. 건강 수명 이후의 기간은 의료 서비스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우리는 60대 초반의 건강한 모습을 기준으로 집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70대, 80대의 나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 후 집은 5년을 위한 집이 아니라 앞으로 2030년을 위한 집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전원주택을 보러 갈 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고 권합니다. 응급실까지 실제 이동 시간은 몇 분인가? 출퇴근 시간 포함. 운전을 못하게 되면 대안은 있는가? 10년 후에도 이 거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야간 응급 상황에서도 접근이 가능한가? 그리고 하나 더. 이 집에서 살다가 내가 더 약해졌을 때도 괜찮을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괜찮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퇴 설계의 본질은 낭만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입니다. 전원주택의 꿈을 꺾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지키기 위해 준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재무 설계도 하고 보험도 점검하고 건강검진도 합니다. 주거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풍경은 감성을 만족시키지만 접근성은 생존과 안전을 지켜줍니다. 병원 10분 거리. 이 조건은 과장이 아니라 노화의 생리학, 응급의학, 공중보건학이 모두 만나는 지점입니다. 전원 생활을 꿈꾸신다면 먼저 지도를 펴고 병원을 찍어보세요. 그리고 그 선을 재보세요. 그 10분이 은퇴 이후 삶의 길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